표준어 사정원칙 25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항은 이제 단수 표준어죠. 하나가 압도적으로 쓰일 경우. 그래서 제 25항 읽어보시면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예,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뭐 둘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거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단수 표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책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맞는 것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거 단수 표준어는. 복수 표준어는 다 동그라미 쳐야 되면 너무 그 동그라미가 많아지니까 그럴 때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단수 표준어만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볼 때 그 동그라미 치신 것만 맞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리하니까 맞는 것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금 개시리 여기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개시리가 좀 방언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금만 맞게 했어요. 요 참고로 뒤에 지만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지만서도 나오는데요. 요 지만 같은 경우에도 지만서도가 방언 냄새가 짙다고 해서 방언이라서 다 표준어 탈락시킨 거고요. 개금 지만만 이렇게 표준어로 맞게 했습니다. 뒤에 지만에서도 개금을 다룰 거예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겸사겸사, 겸지겸지, 겸두겸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겸지겸지, 겸두겸두 이 말들은 다 비표준어고요. 겸사겸사만 표준어입니다. 예,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고구마와 참감자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옛날에 참감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나 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요거 비표준어이고요. 고구마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치다와 나수다가 있네요. 요거 병을 병을 낫게 하는 것인데 그걸 나수다 이렇게 쓰기도 했나 봐요. 그런데 요거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다, 예, 나수다. 낫다에 이거 뭐 하면 사동접미사 우가 결합한 것인데 하여간 요거는 안 쓰기로 했습니다. 나수다는 병을 고치다 요것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골목쟁이와 골목자기가 있네요. 요거 골목쟁이만 맞게 했습니다. 자, 골목쟁이가 꼭 골목대장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골목대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골목쟁이란 골목이 있는데 골목이 그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속으로 더 들어가는 또 깊은 골목, 그거를 골목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것, 예, 골목 속에 더 깊은 골목 이런 걸 얘기할 때 골목자기라고 그러지 않고 골목쟁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광주리와 광우리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광주리만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광우리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문제 쭉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광우리 틀립니다. 광주리만 맞습니다. 자, 이번에 괴통과 호구가 있는데요. 이 괴통이란 뭐냐면 이렇게 구멍 있죠? 자루를 박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루잖아요, 자루.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루를 갖다가 여기다 박는 부분, 요거를 괴통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 호구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넌 나 호구로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호구는 바둑 용어예요. 예, 그래가지고 호랑이 입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 호랑이의 그 입 속에 들어가면은 하여간 뭐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바둑 돌을 두면 거기는 잡아먹히는 그런 돌 자리가 있을 때 거기를 이제 호구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를 호구로 보냐? 그럴 때는 그 호구가 맞는 거예요. 바둑 용어에 호랑이 입에 그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내가 잡아먹힐, 예, 그런 사람, 예, 그런 잡아먹을 곳에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런 걸로 보이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그건 맞는 표현이지만 이런 괴통, 자루를 박는 부분, 요거를 호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 괴통을 호구라고 부르는 것은 비표준으로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루를 박는 부분은 괴통이라고만 불러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국물과 멀국, 말국이 있는데요. 이거 국물만 맞습니다. 예, 뭐 국물을 이제 뭐 멀국을 마시다, 말국을 마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나 봐요. 예, 국물만 맞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표와 군용어음이 있는데요. 이건 군표만 맞게 했습니다. 군용어음이 뭐 뭔지도 모르시겠죠. 군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요거는 좀 하여간 뭐 80년대에 그 군사정부 시절에 이렇게 좀 쓰던 그런 말들을 갖다가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지금 뭐 시대가 지나가지고 뭐 군표 이런 말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은 좀 없어져도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길잡이와 길 앞잡이가 있는데요.
요 길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무슨 저기 앞에 길을 이제 인도해 주는 사람이죠. 길라잡이도 표준어예요. 그래서 길잡이, 길라잡이 이렇게 하면 다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모르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길 앞잡이라고 하면 이 앞잡이라는 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뭐 친일파 이런 사람들 막 기억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길 앞잡이란 말은 이거 어감이 안 좋으니까 비표준으로 삼았고요. 길잡이하고 길라잡이만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어감이 안 좋아서 길 앞잡이는 탈락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까닥스럽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게 까다롭다, 까탈스럽다만 맞게 하였고요. 원래 까다롭다만 맞았어요. 그런데 2016년에 까탈스럽다도 맞게끔 추가를 시켰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까닥스럽다는 틀립니다. 까닥스럽다 요건 틀리고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요거를 맞게 하였는데 원래 까다롭다만 맞았는데 2016년도에 까탈스럽다도 맞게 하였다는 것 요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까치발과 까치다리가 있습니다. 요 까치발이 뭐냐면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임. 요거예요, 요거. 요게 까치발입니다. 요거 지금 선발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까치발이라고 부르지 까치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되겠다. 까치발을 널리 쓰이니까 까치발이 널리 쓰이니까 뭐 저기 어원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게 널리 쓰이니까 까치발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이번에 꽃창모와 말뚝모가 있네요. 꽃창모라고 하는 것은 꽃챙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면 이제 바닥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그래서 모를 그냥 이렇게 심어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물을 이렇게 좀 덜 담아두거나 오래 담아두지 않거나 아니면 땅바닥이 워낙 딱딱하다 그러면은 꽃챙이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모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는 모를 꽃창모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꽃챙이는 또 꽃챙이에요. 꽃챙모가 아니라 꽃창모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꽃챙이는 꽃챙이다. 이역행동화를 인정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말동모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고 꽃창모, 꽃챙모가 아니라 꽃창모, 꽃챙이는 꽃챙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제 나룻배와 나루가 있습니다. 요 나룻배 같은 경우에는 돛대가 없는 배가 나룻배죠. 그래서 그 돛대가 없는 배를 나룻배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그걸 나루라고 불러서는 그 배를 나루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루 같은 경우에는 배를 대는 곳이죠. 작은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작은 그 배를 대는 곳 그런 것은 또 나루라고 부르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항구라고 부를 때 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노량진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노량나루란 뜻이에요. 그게 원래 나루 역할을 작은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나루가 있었던 곳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 항구를 그 작은 항구를 나루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나룻배, 돛대가 없는 배를 나루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나룻배만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납돌이와 민돌이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로서 요게 지금 여기 위에 요거를 그 대기 위에서 요 지붕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두는 위에 이렇게 받치는 이런 조그만 이렇게 나무들 요게 납돌이네요. 이게 위에서 바라봤을 텐데 요렇게 들보 위에다가 요렇게 요런 걸 걸어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지붕이나 이런 거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요 부분을 납돌이라고 하는데 건축용어니까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간 어쨌든 요걸 납돌이라고 부르고 요걸 민돌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거는 비표준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농짓거리와 기롱짓거리가 있습니다. 요 농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담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농담의 뜻으로 기롱짓거리를 사용하면 틀린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기롱짓거리가 거짓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기롱짓거리가 또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농짓거리, 기롱짓거리 여기서 농짓거리만 맞다고 하는 것은 농담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농짓거리만 맞고요. 기롱짓거리라고 써서 안 되겠고요. 그렇지만 거짓말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기롱짓거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사스럽다, 다사하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스럽다라는 것은 간섭을 잘하다는 뜻으로서 다사스럽다만 맞게 하겠습니다. 다사하다는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일이 다오 할 때 일이 주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여간 뭐 1인칭일 때는 일이 다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일이 다구 이런 식의 표현도 쓰기도 했나 봅니다. 하여간 이건 비표준어고요. 일이 다오 요것만 맞습니다.
다음에 담배꽁초가 있고 담배꼬투리, 담배꽁치, 담배꽁추가 있는데 담배꽁추만 맞겠습니다. 꼬투리, 꽁치, 꽁추 다 틀립니다. 다음에 담배 설대, 대설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 담배 설대가 요걸 이제 담배 설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부분 2번. 자, 근데 저희 그 담배 설대만 요것만 맞게 하고요. 예, 대설대는 틀리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장일과 성냥일이 있는데요. 요거 그 대장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대장간이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하여간 89년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장일만 맞게 했습니다. 성냥일 틀립니다. 자, 다음에 뒤전에다가 있는데 예, 뒤전에다만 맞게 했습니다. 뒤전에다라는 것은 뒤져서 찾아내다라는 뜻이네요. 뒤연에다 비표준어, 뒤전에다만 표준어입니다. 자, 다음에 뒤통수 치다와 뒤꼭지 치다가 있는데요. 요거 뒤통수 치다만 맞게 하였습니다. 요거 저기 뭐 뒤통수 치는 게 그 배신한다는 예,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도 뒤통수 치다. 예, 그 다음에 실제로 뒤통수를 치는 것도 뒤통수를 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 뒤통수는 사람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치면 사람 기절하거나 뇌진탕 걸리거나 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인데 예, 그런 위험한 만큼 그 배신하는 것도 그 정도의 충격이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뒤통수 치다를 쓰는 것 같습니다. 뒤꼭지 치다 틀린 표현입니다. 뒤통수 치다만 맞습니다. 자, 이번에 등나무와 등치기 있습니다. 요거 등나무만 맞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건물이나 이런데 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 있죠. 예, 여름에 이제 그거 예, 잎이 나고 그러면은 약간 그 무슨 숲에 있는 그런 그 집처럼 예, 그렇게 막 만들어지는 예, 만들게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등치기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는데 등나무만 맞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기라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등나무만 맞게 했습니다. 자, 이번엔 등떼기와 등떠리가 있는데요. 요 등떼기만 맞습니다. 그래서 등떼기는 등의 낮은 말로써 여기 보면 이제 따구니, 떼기, 뭐 그 외에 뭐 따기나 악선이나 딱지, 뭐 퉁이, 떠리,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요거 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뒤에 제 쭉 뺨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등떼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거 되게 좀 야박합니다. 등떼기만 맞아요. 등따구니, 등떠리 다 틀립니다. 예, 등떼기만 맞고요. 뺨 같은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뺨따구니, 뺨따기 틀리고요. 뺨떼기, 뺨따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그러워요. 철떼기만 틀립니다. 철떼기. 그래서 철따구니, 철딱선, 철딱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볼퉁이가 가장 너그럽습니다. 볼따구니, 볼떼기, 볼퉁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리즈물이니까 잘 이렇게 다른 것들과 연계시켜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등장거리와 등경거리가 있습니다. 요거 전체를 등장거리라고 그래요. 요거.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쓰지 않는 거죠. 옛날엔 요런 것 예, 등잔 위에 올려놓으려고 한번 썼겠죠. 그래서 요런 걸 등잔거리라고 그러지 등경거리라고 그러진 않는다. 자, 이번엔 이제 떡보와 떡충이를 보겠습니다. 떡을 많이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미련하게 보이죠? 예, 그래서 예, 떡을 많이 먹는 사람을 떡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걸 또 떡충이라고 부르는 거는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떡보만 표준어입니다. 자, 이번엔 똑딱단추와 딸꾹단추가 있는데요. 이 똑딱단추만 맞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딱이 단추 알죠? 예, 그 똑딱단추, 그것만 맞고 딸꾹단추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매만지다와 우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매만지다만 맞게 했어요. 우미다라는 표현 좀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거 비표준어입니다. 매만지다, 예, 옷섭을 매만지다 이런 식으로 예, 그 앞에 그 옷깃을 이렇게 좀 그 여미고 막 이러는 것 예, 우미다라는 표현 틀리고요. 매만지다라는 표현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먼발치와 먼발치기가 있는데요. 예, 먼발치만 맞게 했습니다. 예, 먼발치기 뭐 말도 기네요. 예, 먼발치에서 쳐다본다. 먼발치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며느리 발톱과 뒷발톱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실 거예요. 수탉 있죠? 수탉이 이렇게 발톱이 있대요. 얘네 가지고 이제 닭싸움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다들 투게 할 때, 닭싸움 시킬 때 얘네 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 소나 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좀 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삐져나왔어요. 얘네들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동물들에 있는 이런 뒤에 있는 발톱
며느리 발톱만 맞지 사실은 뒷발톱이 요게 더 그 뭐 더 와닿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뒷발톱보다 며느리 발톱이 훨씬 더 이게 좀 널리 사용됐나 봅니다. 그래서 며느리 발톱만 맞게 하였습니다. 뒷발톱 비표준어입니다. 자, 이번에 명주부치와 주산이가 있는데요. 이 명주부치라고 하는 것은 명주실로 짠, 즉 비단으로 짠 피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주부치는 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산이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목매다와 목매치다가 있는데요. 예, 목매다. 우리가 좀 이렇게 목이 촉촉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뭐 말이 못 나오고 막, 아니면 너무 울어가지고 막,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습기를 다 뺏겼는지 하여간 뭐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러는 거 있죠. 예, 이런 것, 예, 이거 목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목매치다 틀린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밀짚 모자와 보리집 모자가 있는데요. 예, 요거, 뭐, 보리집으로도 그 모자를 만들었나 봐요. 우리, 농촌에 가면, 농부들이 쓰고 있는 모자들 있죠? 챙이 넓은, 예, 그 모자를 보리집으로도 만들기도 했나 본데, 하여간 어쨌든, 밀짚 모자가 가장 널리 쓰이는, 너무 압도적으로 쓰이니까, 밀짚 모자만 맡게 했습니다. 밀짚 모자만 맞고요. 보리집 모자 틀립니다. 자, 다음에 바가지와 열바가지, 열박이 있는데요. 예, 요 바가지를 열바가지, 열박이라고 불러도 했나봐요. 예, 뭐, 이거 잘 안 쓰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안 쓰는 말인데다가 비표준어입니다. 바가지만 표준어입니다. 자, 다음에 바람꼭지와 바람고다리가 있는데요. 이 바람꼭지는 튜브에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라고 그래요. 근데 꼭 요즘은 이제 쇠로 안 만들어도 되죠.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예, 그래서 말랑말랑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예, 요런 이제 바람 넣는 그 꼭지, 예, 그거를 바람꼭지라고 그러지. 바람고다리. 요건 뭐 약간 좀 일본어 비슷한 뭐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하여간 어쨌든 바람고다리 비표준어고요. 바람꼭지만 표준어입니다. 자, 이번엔 반나절과 나절가웃이 있습니다. 이 반나절이라는 게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3시간입니까? 6시간입니까? 이 반나절이 원래 낮에 반을 자른 거거든요. 낮을 절단했을 때 그때 나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해가 떠 있는 시간, 그래서 12시간을 얘기한다. 예, 낮이라는 것은 해가 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여름, 겨울에 따라 좀 시간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하여간 12시간이라고 친다면, 예, 낮을 이제 절단한 것이기 때문에, 나절이 바로 6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나절의 6시간을 또 반을 나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나절은 사실은 3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그랬을 때 부산까지 한국을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그랬을 때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6시간 6시간 정도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 KTX를 타고 가면 2시간 반 정도 거기 가가지고 일 좀 보고 그 다음에 2시간 반 만에 올라오니까 그래도 6시간은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나절이라는 게 원래 이 어원으로 따지면 3시간이 원래 이 뜻 맞아요. 그런데 6시간의 뜻으로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사전 찾아보시면 3시간, 6시간 둘 다 맞는 식으로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으로 따지면 3시간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보통 6시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3시간, 6시간 둘 다 맞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또 나절가웃이라고 얘기하면 또 틀려요. 3시간, 6시간의 뜻으로 나절가웃을 사용하면 틀리고요. 나절가웃이라는 것은 그런데 낮에 또 4분의 3, 즉 9시간이라는 뜻으로는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반나절의 뜻으로 3시간, 6시간의 뜻으로 나절가웃을 사용하는 것은 틀리지만 낮에 한 9시간 정도, 예, 9시간 해가 떠 있는 9시간 정도 시간의 뜻으로는 그거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도와 독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도는 이제 그물의 하나로서 여러분들 저기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요렇게 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보셨죠? 예, 요게 바로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반도라고 하는 건 맞는데 독대라고 부르는 것은 예,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버젓이 뉘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버젓이 뭐 이런 짓을 한다, 이런 행위를 한다, 라는 식으로 뭐 고의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양심 없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버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뉘연이라는 표현, 요거는 옛날 표현 쓰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표준어, 버젓이가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본받다와 법받다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남의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좋은 모습을 저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본받다라는 말은 맞는데 법받다라는 말 쓰기도 했나 봅니다. 비표준어입니다. 본받다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각과 다시마 자반이 있는데요. 요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시마 자반, 다시마 이렇게 딱딱하게 말려가지고 약간 좀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타서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먹는 그거 아시죠? 그 반찬 아시죠? 그게 다시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마란 말이 들어가야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마 자반보다도 부각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지 부각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요즘도 다시마 자반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비표준어고 부각만 표준어라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부끄러워하다와 부끄리다를 보면 부끄러워하다만 바뀌었습니다. 부끄리다라는 말 뭐 옛날에 썼나 본데 비표준어입니다. 자, 그러면 부스러기와 부스럭지가 있는데요. 부스러기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럭부스럭 부스럭부스럭이 아니라 저기 그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 부스럭지라는 표현, 요거는 좀 약간 무슨 종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나기도 하네요. 하여간 뭐 좀 약간 비호감입니다. 부스러기, 요 표현만 맞습니다. 요 표현만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깽이, 부지팽이가 있는데요. 부지깽이만 맞습니다. 요 부지깽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그 아궁이에 불 같은 거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그래서 불이 이렇게 잘 붙게끔 이렇게 그거 하는, 조종하는, 요런 거를 이제 요런 막대기를 부지깽이라고 부릅니다. 부지팽이라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부지깽이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항단지, 부항항아리가 있는데요. 부항단지만 맞습니다. 부항항아리 틀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지만 뜸단지, 요것도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부항단지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부항항아리 틀립니다. 뜸단지로 틀립니다. 부항단지만 맞습니다. 부항단지라는 것은 부스러면서 피고름을 빨아내기 위하여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얘네들을 부항단지라고만 부릅니다. 자, 다음에 불그락, 푸르락, 불그락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붉어진 다음에 파래져야죠. 파래진 다음에 빨개지면 그거는 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화가 나면 빨개진 다음에 파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논리를 생각하면 불그락이 먼저고 푸르락이 나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쥐락펴락도 마찬가지죠. 쥐어야 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그락, 푸르락과 쥐락펴락은 이거 논리적으로 순서를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순서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묶어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그락, 푸르락, 쥐락펴락, 푸르락, 불그락 아니고 펴락, 쥐락도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비켜덩이와 엽사리미가 있는데요. 이 비켜덩이라고 하는 것은 김맬 때, 즉 잡초 제거할 때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이라고 하네요. 또는 그 흙덩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농사 용어입니다. 엽사리미 틀리고 비켜덩이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빙충이와 빙충맞이가 있는데요. 요 빙충이만 맞습니다. 요거 좀 약간 멍청이 비슷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말은 뱅충이까지 빙충이, 뱅충이는 맞는데 빙충맞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립니다. 자, 다음에 빠뜨리다, 빠치다 라는 말인데 빠뜨리다는 맞습니다. 뜨리가 맞으면 트리 다 맞죠? 뜨리, 트리 완전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빠뜨리다, 빠뜨리다 이거 두 개 맞는데 요거를 빠치다, 뭐를 빠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뻣뻣하다, 왜긋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긋다라는 말을 쓰기도 했나봐요. 하여간 뻣뻣하다, 하여간 저 가죽이나 이런 게 뻣뻣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뻣뻣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여간 왜긋다라는 표현 틀리고 뻣뻣하다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뽐내다와 느물다라는 말이 있는데 뽐내다만 맞죠? 느물다라는 표현 틀립니다. 그래서 뭐 자랑하는 거죠. 뽐내다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로잡그다와 사로채우다가 있는데 이 사로잡그다만 맞습니다. 사로잡그다라는 것은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놓는, 열기 쉽게 반 정도만 걸어놓는 것을 사로잡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로채우다 틀리고 사로잡그다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살풀이와 살마기가 있는데요. 요거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애군을 얘기하는 것이죠. 살은. 그래서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국 같은 그런 행위, 이런 걸 살풀이라고 그러지 살막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살풀이만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상투쟁이와 상투꼬부랑이가 있는데 상투쟁이만 맞죠? 근데 요즘 뭐 상투를 튼 사람도 청학동이나 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그러니까 쓰는 말이 아니죠. 하여간 어쨌든 상투튼이를 놀리는 말로써 상투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투꼬부랑이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양손이와 생강손이가 있는데 이건 앞에서 다룬 바가 있죠. 이렇게 세양손 병을 앓은 사람, 앓은 그런 사람을 세양손이라고 부르지 생강손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병을 생인손, 생손이라고 부르긴 하죠. 그런데 생한손은 틀리다는 거 앞에 다룬 적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게 생강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세양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강손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세양손이를 워낙 널리 쓰다 보니까 생강손이를 오히려 틀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강만 봤을 때는 생강과 세양과 생, 요 셋 다 맞습니다. 셋 다 맞고, 그 다음에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을 세양손이라고만 하지 생인손이 생손이 이렇게 불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생강손이도 틀리고 세양손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은 세양손이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샛별과 새벽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금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새벽에 뜨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뜨는 금성을 개밥바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별을 바라봤을 때 달 다음으로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금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요. 그래서 이게 샛별이 맞고, 요 새벽별은, 요건 그 금성을 가리키는 말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샛별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선머슴 같다, 품머슴 같다. 품머슴 틀린 표현이고요. 선머슴 같다. 뭐 그런 표현 쓰죠. 선머슴만 맞습니다. 표준어입니다. 자, 다음에 섭섭하다와 애운하다라는 표현. 애운하다는 표현 쓰기로 했나봐요. 섭섭하다만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말과 속소리가 있는데 이 속말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는 말 있죠. 그런 게 겉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도 깜짝깜짝 놀라고 다른 사람도 막 듣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속에 있는 말, 그 속말만 맞고요. 그걸 속소리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 국악용어에서 또 속소리라는 그런 또 국악용어도 있나 봅니다. 약간 그럴 때는 이제 표준어입니다. 속소리가. 그렇지만 속말을 가리키는 뜻으로서는 속소리가 비표준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손목시계와 팔목시계를 팔목시계, 팔뚝시계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손목시계만 맞습니다. 팔목시계, 팔뚝시계. 요 팔뚝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손목시계만 맞게 하겠습니다. 팔뚝시계 이것도 틀리고요. 자, 이번엔 손수레와 손구르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르마는 일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표준어로 삼았고 손수레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구르마가 구르다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터넷에는 초등학생도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고요. 구르마는 일본 말이고요. 약간 이런 손구르마가 아니라 손수레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다음에 쇠고랑과 고랑쇠가 있는데요. 요거 쇠고랑만 맞게 했습니다. 쇠고랑을 차다. 그러니까 그거 있죠. 수갑. 올 쇠고랑, 하여간 발에다 거는 것도 쇠고랑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하여간 그 팔찌 같은 것, 팔찌가 아니라 수갑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쇠고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랑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꼭지와 수도고동이 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수도고동이라고 좀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의 들어보신 적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만 맞습니다. 요것만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숙성하다, 숙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 그 숙성하는 음식, 요걸 숙성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숙지다는 비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순대와 골집이 있는데요. 순대를 골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봐요. 요거 비표준어입니다. 순대만 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술고래와 술꾸러기, 술부대, 술보, 술푸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술고래만 표준어입니다. 술꾸러기, 술부대, 술보, 술푸대 이런 거 다 비표준어예요. 술고래만 표준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식은땀과 찬땀이 있는데요. 요거 식은땀만 맞게 했습니다. 찬땀이라는 것은 비표준어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롭다와 신기스럽다가 있습니다. 신기롭다만 맞게 했습니다. 신기하다도 표준어예요. 즉 신기롭다, 신기하다가 표준어고요. 신기스럽다라는 말은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동밤과 쪽밤이 있습니다. 요게 쌍동밤이 뭐냐면 이 밤을 이렇게 열었을 때 두 개 똑같은 애들 두 개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이 쌍동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한쪽
예, 그래서 쪽이라고 얘기해서 쪽밤이라고 부르기도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쌍둥밥이 더 널리 쓰이기에 쌍둥밥만 맞게 하고요. 자, 요거 이렇게 깠을 때 하나 들어가는 것, 요거 외톨이, 외톨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 외톨이, 외톨박이는 밤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개 들어갔던, 원래 이제 이런 애들이 정상이죠.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이 정상인데, 하나 들어간 거, 외톨박이, 외톨이, 두 개 똑같은 거 들어간 것, 쌍둥밤, 예, 그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에 손살같이 손살로란 말이 있는데 요거 손살같이만 맞습니다. 자, 이것과 같이 보아주셔야 될 게 열심히입니다. 열심히만 맞고 열심으로가 맞습니다. 즉 손살로 열심으로 이렇게 으로로 들어간 애들 틀린 이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손살같이 열심히가 맞습니다. 시간이 손살같이 흐른다. 손살로 흐른다.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문제 나오는데 손살같이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와 영판. 예, 그 아주 다르다, 영판 다르다 이런 말 요즘 쓰기도 해요. 영판도. 예, 그렇지만 요거 비표준어입니다. 이미 89년도에 비표준어였어요. 아주만 맞다는 것, 영판 틀리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안거리와 안낚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 안거리는 씨름 용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다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요 기술을 이제 안거리라고 하는데요. 예, 요거, 예, 안다리 걸기라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안거리를. 예, 그런데 하여간 안낚시라는 말, 예, 이거 뭐 낚시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그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낚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나 본데, 하여간 이거는 뭐, 하여간 낚시 용어니까, 예, 요거 비표준어, 예, 안거리만, 예, 안다리 걸기만, 예, 그 전문 용어, 그 표준어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자, 다음에 안담이 씌우다와 안담이 시키다가 있는데요. 안담이 씌우다라는 것은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안담이 씌우다, 요것만 맞게 했습니다. 안담이 시키다는 비표준어입니다. 그다음에 안쓰럽다, 안슬프다란 말이 있는데요. 예, 안쓰럽다만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이걸 안슬프다라고 말하기도 했나 봐요. 예, 비표준어입니다. 안쓰럽다만 표준어입니다. 자, 이번에 안절부절 못하다와 안절부절 하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안절부절 못하다, 이 동사로 사용할 때는 안절부절 못을 꼭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요 안절부절의 뜻이 안지를 부지하지라는 뜻입니다. 자, 안절부절 못하다의 어원은 불안해서 안지를 부지하지를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지도 못하고 부지한다는 것은 어디 기댄다는 뜻이거든요. 기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안절부절하다는 비표준어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그러니까 안지를 부지하지를 뭐 하지 못하다, 지 못하다, 지가 있기 때문에 꼭 못하다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부지하지도 못하다라는 뜻이니까 못하다 꼭 들어가야 맞고요. 안절부절하다는 예, 이게 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를 예, 부지하지를 예, 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못하다라는 말을 꼭 써줘야지 하다라는 말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다 이런 식으로 부사로 사용될 때 있죠. 요것만 딱 단독해가지고 부사로 사용되는 것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따위에 부사 사용은 표준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동사로 사용할 때만 안절부절 못하다 이렇게 쓰는 것이지, 이렇게 안절부절 하다 대신 안절부절 못하다를 써야 되는 것이지, 부사로 이렇게 그 안절부절이 단독으로 또 쓰일 수도 있다는 것 예,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앉은뱅이 저울과 앉는 저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앉은뱅이 저울이에요. 우리 시장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네를 앉은뱅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앉은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사탕과 구슬사탕이 있는데요. 요거 알사탕만 맞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슬사탕, 예, 그 뭐 동그란 사탕 있죠. 얘네들 구슬사탕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사탕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암내와 곁담내가 있네요. 요거 암내만 맞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겨에서 나는 냄새 있죠? 요거 그 겨드랑이를 곁이나 예, 겨로 가리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겨에서 나는 냄새로 했는데 틀린 표현이네요.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예, 이걸 곁이나 겨로 가리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거기서 나는 냄새 있죠? 요 냄새를 예, 곁이라고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곁담내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 예, 따라서 이제 곁담내 따위는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암내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지르다와 따라먹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요거 앞지르다라는 말만 맞게 했습니다. 따라먹다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벌레와 어린 벌레가 있는데요. 애벌레만 맞게 했습니다. 요 앞에서 이제 다룬 바 있죠. 애순, 어린순. 순 같은 경우에는 애순, 어린순 둘 다 맞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벌레는 어린 벌레 틀리고 애벌레만 맞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